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뇌가리고 있는 소위 남조선 혁명 운운하는 이 허황된 꿈을 이 기회에 철저히 분쇄해 버려야 하겠다. (1975년 4월 2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담화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담화가 발표되고 다음 날인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는 사이공이 월맹군에게 포위되고 탄손루트 공항이 포격을 받고 있으며 주월 한국대사관이 문을 닫고 교민들이 철수선을 타고 귀환 중인 시점에서 나온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이 담화는 국민들에게 안보 위기감을 실감시켰습니다. 내용도 비장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인도지나 반도의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의 하나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우방의 지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자신이 지키겠다는 결의와 능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남의 도움도 빌릴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그 냉혹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떠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쿠메르와 월남의 예를 보더라도 이 두 나라의 정부군이 공산군보다 반드시 그 힘이 약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병력이나 장비면에 있어서는 공산군보다도 더 우세했다. 그런데도 왜 패배를 했느냐?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국론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두 나라가. 또 국민의 정화 단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즉 집안 싸움만 하고 앉았다가 결국은 패전의 고배를 마치게 됐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특별히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명심하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인도지나 반도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위 인민해방전쟁이다 또는 폭력혁명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위 남조선 해방이니 남조선 혁명 전략이니 하는 것과 똑같은 아세아 국제 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이고 또 그 공동 전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공을 방문한 김일성이가 북경에 가서 이기양양해서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가 중공을 방문한 목적이라든지 중공 수뇌들과 만나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했을 것이다, 무슨 음모를 꾸몄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김일성이는 이번 북경에 가서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고 전쟁이 나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올 봄부터 고등학교 학생 이상의 모든 학생을 학업을 전폐하고 이 6개년 계획 1년 앞당기는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동력에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휴업을 하고 놀고 있는 동안에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이 학생들은 학업까지 중단을 하고 나가서 지금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도발해 왔을 때 우리는 즉각 이를 저지하고 초전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서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몇 가리고 있는 소위 남조선 혁명 운운하는 이 허황된 꿈을 이 기회에 철저히 분쇄버려야 하겠다. 이것을 위한 우리들의 불퇴전의 결의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동 방책을 우리는 모색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고여이 부질없이 앉아서 갑론, 얼박, 토론만 하고 시간을 허송할 때는 아니다.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지금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한 적의 공격도 능히 이를 저지하고 경멸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만 가지고 군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군과 또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한테 뭉쳐서 총력으로 대결을 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총력전요, 총력안보 체제입니다. 따라서 군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사다 하는 이러한 그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도 분단된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피땀 흘려 이룩하고 건설해 놓은 이 조국을, 이 땅을, 또 이 땅에는 우리의 조상의 뼈가 묻혀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할 이 땅입니다.
왜 우리가 공산당한테 양보를 해야 합니까? 왜 공산당한테 우리가 뺏겨야 합니까? 우리는 공산당들에게 조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해방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는 피해만 당해왔습니다. 더 이상 이유 없이 우리가 피해를 입을 까닭이 없다. 앞으로 만약에도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도발해 온다면 우리가 사는 이 수도 서울은 절대로 철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시민이 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는 끝까지 사수를 해야 합니다. 정부도 650만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수도를 사수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사수를 할 것입니다. 전방은 우리 군인들이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 국토를 수호할 것이고, 서울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사수해야 할 것이고, 후방은 후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지가끔 내 고장, 내 마을, 내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내 고장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사즉 생이요 필생즉 사라. 이건 아마 명랑해전 때 장군이 우리는 다 부사진 배 12척을 충무공이 거느리고 대항을 하고 외적의 함대는 수백 척이 되는데 이거와 맞서서 싸울 때 장군께서 아마 부하 장병들을 독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합니다. 즉 반드시 죽겠다 하는 그 필사의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 반드시 살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반드시 살 궁일만 하고 싸우면 이기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오늘의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즉 생이요 필생즉 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전부 힘을 뭉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우리 모두가 살지만, 그렇지 못하고 모두 지가끔 살기만 원하고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싸워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겁부터 먼저 집어먹고 나만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얌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전쟁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비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민족의 이름으로서 단호히 규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오판에서 무모하게도 또다시 남침을 해온다면 그 결과는 오직 그들의 자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굳게 단결을 하고 조국과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60만 국군과 주한미군은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군대라는 것을 나는 자부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잘 훈련되고 조직된 애국심이 투철한 270만의 향토 예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반공 정신으로 굳건히 무장이 된 3,400만의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도 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지 못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의 각오와 결의에 달렸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와 군을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정부는 슬기롭고 용감한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가끔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고 책임있게 일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요. 또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